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대통령 선거 부실관리 사퇴론을 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전원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안위는 성명서에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요구가 업무마비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노 위원장이 선거 부실관리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재정비해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선거 부실 문제 논의를 위해 21일 소집하려던 국회 행안위 회의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행안위 박재우 의원은 이미 사무총장이 공석인데 위원장까지 물러나면 지방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며 위원장의 사퇴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국제면 기사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과 서방 대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등 무기 지원 요청을 거부해왔고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도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를 대상으로 한 화상연설에서 이런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인 2월 24일이 1920년 나치 독일의 창당일이기도 하다며 전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은 유대인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며 시민과 문화, 아이들을 파괴하는 전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80년 전 우크라이나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선택을 했듯이 이스라엘이 결단을 내리고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50일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강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20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에 꾸리고 5월 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계획대로 이전한다면 국정운영 컨트롤타워가 정부 수립 74년 만에 종로에서 용산으로 이동합니다. 한편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에 불가피해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이전 계획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저지할 뜻을 밝혀 정치권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장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암흑은 막연한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크고 깜깜한 곳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고독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 극복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런 어둠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린 안절부절 불안해하죠. 하지만 모든 삶은 전부 어딘가에 명이 있다면 그 이면엔 암도 있는 법입니다. 온전히 밝은 햇살만을 마주하고 있다 해도 뒤엔 짙은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회색빛이 만들어낸 입체감이 나를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해요. 깊이감을 주어 내가 살아온 날들의 흔적을 남기죠. 이질감 있는 뚜렷한 구분이 아니라 다면적인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엔 정답이 수도 없이 많고 누구나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작정 절망하며 도망가지 마시고
그 막막함을 힘껏 받아들여봐요. 좋은 일엔 한없이 기뻐하되 실수하는 나에게 관대해지세요. 그렇게 검고 밝음이 교차하면 오늘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거랍니다.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에 무엇이 있는지 물으면 그 어디에서도 단연코 빠질 수 없는 것, 음식. 여행가의 다이어리를 펼치면 시작되는 전 세계 맛집 투어. 생소한 또 익숙한 온갖 진기한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다채로운 코스를 만나볼까요? 매주 월요일 아침 IBS와 함께 현지인들만 아는 그 나라의 진짜 맛집을 찾아가 봅시다. 각국의 요리사와 함께 만나보는 개성 있는 음식, 익숙한 재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홈쿡 레시피까지 음식으로 시작해 이어지는 세계와의 대화, 지금부터 나눠볼까요? 마이푸드 다이어리 바로 시작합니다. 챙이 넓은 밀짚 모자와 코스염, 알록달록한 전통 의상을 입고 여유롭게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 내 머릿속 멕시코는 늘 낭만적이고 따뜻했다. 무작정 스페인어 책 한 권을 들고 인천공항에서 멕시코시티까지 곧바로 직항 항공편 티켓을 끊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깊은 문명이 만들어낸 유산들은 화려했다. 장려한 궁전과 독특한 조각 미술이 꼽힌 마야 문명.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분위기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멕시코에서 요즘 핫한 로스카보스. 그 청정의 메카에 발을 디뎠다. 바다에 마법을 부리다니. 차가운 태평양과 따뜻한 코르테스해가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서 내다본 바다는 깊은 코발트 빛을 그려낸다. 이때 돌고래와 가오리가 물 위로 솟구쳤다. 평화롭고 모두가 자유로운 로스카보스. 꿈결 같은 휴양지로 불릴만하다. 매콤한 향과 특유의 짭짤함이 일품인 멕시코 푸드. 내 여행의 마무리는 늘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이지. 멕시코의 맛과 멋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진정할 수 없었다. 전통 멕시칸 음식이 풍기는 매력적인 향은 아직까지도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어서오세요 손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창가 쪽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멕시코 푸드로 주문하시겠어요? 들어본 건 타코 정도밖에 없는데 조금 색다른 메뉴 없을까요?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이 생소한 분들을 위한 저희 식당의 코스 요리를 맛보여드릴게요. 코스 메뉴의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뉴로는 멕시코의 전통 가정식 엔칠라다가 있습니다. 정확히 따져보자면 엔칠라다는 음식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요리 방식인데요. 매콤한 고추 소스를 끼얹는다는 의미예요. 그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밑에 깔리는 재료나 위에 얹어지는 소스의 맛은 제각각이죠. 저희 식당에서는 손님의 입맛에 맞도록 대표적인 요리법으로 조리할 텐데요. 과하지 않고 담백하니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메인 메뉴를 천천히 음미하시고 나면 디저트로 콘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단빵류인 판들세의 일종으로 달콤한 맛과 함께 독특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스페인 음료를 멕시코식으로 바꿔 만든 오르차타가 함께 나올 겁니다. 빵을 촉촉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멕시코 음식 즐겨보시겠어요?
실례합니다. 요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 메인 디쉬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 엔칠라다입니다. 옥수수 토르티아에 고기와 여러 가지 속을 채워 말고 그 위에 살사 소스를 덮어 먹는 요리이죠. 한국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브리또, 꽤 익숙하실 텐데요. 엔칠라다의 소스를 얹기 전 모습은 브리또와 아주 흡사하답니다. 토르티아 속에는 볶은 고기를 듬뿍 올리고 토마토와 콩, 그리고 파프리카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터지지 않게 돌돌 말아 그 위에 매콤한 소스를 부었어요. 특유의 토마토 향도 더해져 상큼하니 맛이 좋을 겁니다. 이것만으로 마무리하긴 아쉬워 소스 위에 만체고를 올려봤는데요. 만체고는 멕시코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페인식 치즈를 말합니다. 약간은 거칠지만 고급스러운 맛으로 잡내 없이 깔끔하죠. 한 입 드셔보시면 입안에서 우러지는 조화가 환상적일 거예요. 멕시코의 전통 음식 엔칠라다 맛있게 즐기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디저트 콘차 올려드리겠습니다. 접시를 내려놓자마자 훅 밀려들어오는 시나몬과 바닐라 향 느껴지셨나요? 여기에 버터를 더해 총 3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빵 맛을 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콘차는 위에 조개 모양처럼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빵 반죽 위에 촘촘한 크러스트 반죽을 겹쳐 올려 모양을 냈습니다. 이렇게 구워내면 부드러운 식감에 바삭바삭함이 더해져 그 조합이 일품이죠. 마치 소보로빵처럼 말이에요. 콘차의 표면에 생기는 틈에는 화이트 초콜릿을 채워 넣었는데요. 한 입 베어 물면 부드러운 식감 속 기분 좋은 단맛이 빵의 퀄리티를 올려줄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베이커리라 해도 빵에는 그에 어울리는 마실 것이 필요하겠죠? 멕시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수 오르차타를 함께 드셔보세요. 원래 이 오르차타는 타이거너츠로 만든 스페인 건강음료인데요. 멕시코에선 주재료를 쌀과 계피로 바꿔 맛을 냈습니다. 우유처럼 하얀 빛깔에서 나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빵의 뻑뻑함을 잡아주기 딱이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자면 한국 음료인 아침 햇살에 시나몬을 살짝 첨가한 맛이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디저트 세트 입맛에 맞으셨나요? 폭신폭신한 빵과 과자 같은 식감이 공존하다니 환상의 조합이네요. 그 사이에 오독오독 씹히는 초콜릿 덕에 섬세하고 풍부한 맛이 느껴져요. 여기에 오르차타를 곁들이니 극도의 고소함이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그럼 천천히 즐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멕시코의 맛이 손님의 입속에 오랫동안 남아 추억으로 간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레드벨벳의 두 번째 데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의 맛을 그대로 여행 때 기분을 다시 내고 싶다면 여기로 모여주세요. IBS와 함께하는 글로벌 홈쿡 시간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또 다른 음식 퀘사디아의 맛을 집에서도 느껴볼까요? 퀘사디아는 치즈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케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토르티아에 치즈와 각종 재료를 넣고 반으로 접어 만드는 요리입니다. 브리또와 비슷해 보이지만 두께의 차이가 커 식감과 맛이 다르게 느껴지죠? 가볍게 브런치로 즐기실 수 있도록 한국식 간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료를 다듬어야 해서 도마와 칼을 꺼내줍니다. 파프리카와 양파,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식감이 느껴질 정도의 크기로 다져줘야 해요. 어느 정도 되었다면 볼그릇에 담아주고 청양고추를 넣겠습니다. 소금과 후추까지 살짝 곁들여주면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알싸한 냄새가 코를 자극해요. 여기서 레몬즙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는 게 핵심인데 없다면 식초도 괜찮습니다. 섞고 나면 식초 특유의 신맛이 사라지고 상큼한 맛이 남거든요. 버무리고 난 후 그릇은 잠시 치워두고 닭고기를 준비합니다.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로 자르고 카레가루 반 스푼,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소금과 후추 한 꼬집과 함께 프라이팬에 볶을게요.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다 야채가 가득한 그릇을 가져와 부어주면 돼요. 다진 마늘과 시판 토마토 소스까지 넣으면 완벽한 맛이 날 겁니다. 프라이팬을 반으로 나눠 야채를 먼저 볶다가 닭고기랑 같이 섞어주세요. 수분이 없어지면 토르티아에 완성된 속재료를 옮겨 깔고 치즈를 얹어 반 접어줘요. 마지막으로 토르티아를 바삭하게 살짝 구워주면 한국식 퀘사디아 완성입니다. 한번 구워 페스츄리 같은 겉식감과 매콤한 소스와 고기가 어우러져 한 입에 쏙 넣고 먹으면 너무 맛있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요. 매주 각 나라별 시그니처 음식 레시피를 집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귀로 즐기는 전세계 맛집 투어의 연장선 글로벌 홈쿡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음식 여행 어떠셨나요? 톡톡 튀는 요리들의 매력에 반하진 않으셨나요?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기쁨을 담고 있는 현지의 음식들. 앞으로도 특색 있고 멋스러운 음식으로 마이푸드 다이어리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로이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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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월요일 아침 방송 마칩니다. 다음 여행 때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배소영, 보도의 최미빈, 기술의 이영은,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